깜찍한 꿈이 피어나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그 중에서 선거 개론. 오래간만에 선거 개론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선거 개론 중에서 글쓰기 그리고 보도자료 작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그 시사저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대 기자님하고는 제가 사진을 찍어주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그것도 몇 년 됐죠. 한 네, 7년, 예. 8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인연을 맺고 있고 상당히 글을 또 잘 적으시니까 저도 많이 좀 훔쳐보고 싶더라고요. 예.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선거 개론 중에서 이제 그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 카페나 네.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네. 또 아니면 블로그나 또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보도자료 작성 네. 이거 잘 중요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네. 제가 지식을 하나, 둘, 셋 갖고 와드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좀 잘 적는다. 그럼 네. 어떻게 적으면 더 잘 적을까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좋은 글도 그 노력의 산물입니다. 노력에. 그게 무슨 예. 얘기냐면은 많이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써봐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선거 캠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깊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통해서 확립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이라는 거는 실현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내용 그런 정책이 이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런 좋은 정책이 있어야만 좋은 보도자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정책이 형편없고 어떤 그 페이퍼워크에 해당되는데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글이 나올 리는 만무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정책이 일단 좋으면은 네. 보도자료로 좋게 넣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정책이 그 탁상 공론에 그치는 그런 허구성이라면은 그거를 소개하는 그 보도자료도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한테 신뢰를 얻기도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그래도 보도자료 많이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엄청 받아보시죠. 하루에 뭐. 보도자료는 주로 이제 그 정치권, 행정관서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뭐 출마를 하시는 분들도 뭐 좀 그렇습니다. 보내죠. 유권자들한테 자기 이제 소개할 때는 그런 이제 출마자나 출마 예정자들도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죠. 그럼 신뢰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대로 뭐 보도자료 이제 출마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도자료를 보낸 것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거나 혹시 있을까요?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 예정자나 실제로 이제 후보로 이제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의 출마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뭐 대권 후보로 나오신 분도 해봤고, 대권까지. 국회의원 후보도 해봤고, 자치단체장 후보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꽤 큰 그 선거였습니다. 꽤 큰 선거이고 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였었는데 후보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 이렇게 두 부문을 이렇게 받아서 동시에 이렇게 이제 보도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렇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렇죠. 그때 제가 질문지를 먼저 드리고 이제 답변을 받아서 제가 편집을 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한 후보 측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캠프에 그 기자 출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글을 제가 거의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글쓰기에 대해서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해박하게 지식을 갖고 그를 논리 정연하게 잘 썼다라는 말씀드리고 반대편 후보, 네. 그 상대편 후보는 제가 아주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선거 결과는 역시 그 글자 수 쪽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실은 그 제일 뭐 유권자들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물론 보도 자료도 있지만 네네. 페북에서도 페이스북도 그죠. 예. 그 전통적인 그 언론을 통해서 전통적인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 본인의 어떤 그 정책이나 그 다음에 이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유권자들이 보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이제 멀티미디어 형식에서 영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우리 뭡니까 요즘 나오는 카드 뉴스 그다음에 뭐 쇼츠 이런 것들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고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데 맞습니다. 그런 거는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뭐 좀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우리 배 기자님이 보면은 글을 참 압축적이면서 내용 전달이 정확하게 좀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생각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그 글을 적으시던데. 그건 뭐 그냥 그 기자로서 트레이닝 받은 방법인가? 그러면은 뭐 오늘 그 제한테 말씀드릴 게 이제 좋은 글을 적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글은 그 좋은 노력이 산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풍부해야 된다. 자료가. 그 자료는 아주 정제된 그 노력에 의해서 정제된 결과물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짧고 간결한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런 방식을 표현하는 방식을 트레이닝 받은 사람은 좀 어렵지는 않은데 일반인들 그다음에 뭐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 좀 글 좀 쓸 줄 안다라고 해서 쓰면은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핵심은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눈에 잘 띄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우리 뇌는 그 팩트보다 감성에 더 이렇게 좀 빨리 이끌리게끔 우리 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스토리텔링에 잘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뇌가 스토리에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팩트를 스토리에 가미해서 전달한다면은 그것도 짧고 간명하게 한다면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이야기 한 것 같아요. 팩트와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내용을 전달하면은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어필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설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설화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을 스토리에 입혀서 이렇게 잘 전달하면 그것만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데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스토리에 입혀서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조잡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화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종종 왕왕 있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유권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창원시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시의 현안이 A, B, C, D에서 순위를 매겨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A, B, C 정말로 선순위에 있는 세 가지가 국가적으로 해결하기도 단죄고 더군다나 자치단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국회가 성의내고 이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제2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잘 보십시오.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약을 안 낼 수는 없고 시민들은 그걸 또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다만 잘 실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렇게 좀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스토리텔링을 입힌다 네.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예, 기술적인 거. 네, 예. 기술적인 부분이 될 텐데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서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이렇게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를 작성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무리 좋은 그 정책이라든지 자기가 구상한 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들이 공문서 작성하듯이 페이퍼를 해야 되면 예, 도저히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밌게 하는 게 유권자 눈높이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여기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는 방식이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창원시하고 예. 이제 정부 관사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창원시도 그 예전에는 이게 기사처럼 좀 풀어서 쓰는 형식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정부 부처 공문서 보고하듯이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정부 부처의 그 보도자료는 뭐 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문서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도자료를 기자가 다시 이제 기사화해서 이제 언론에서 배포를 하는 형식인데 기자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 보도자료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가 이해를 못하는데 좋은 기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내용 부분도 있고 형식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보도자료를 읽는 사람이 편하려면은 유권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쓰는 사람도 편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쓰는 사람이 난해하게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한테 줘서 그게 유권자한테 가는데 그게 난해한 보도자료가 좋은 기사로 나올 리는 만무하다 그런 말씀을 좀 특히 용어 자체가 그런 거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용어 수준 용어 수준은 중3에서 고2 정도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그렇습니까? 제일 이해하기 좋습니다. 제 수준보다 높네요. 저는 아예 수준이 안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려우면은 이제 조금 정책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도 그렇죠. 참고 자료로 부연 설명도 짧고 간략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덕지덕지 자료가 많이 붙는 거는 유권자가 그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연 자료도 짧고 간명하게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또 제가 주제는 뭐 뒤에 또 나올 이야기인데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혹시 사실은 뭐 보도 자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블로그에 글 적는 것도 그렇고 보면 사실 헤드라인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보도자료에서 제일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조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보통의 저희들이 그 글쓰기 훈련을 받을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는데 기사는 좀 다릅니다. 언론사 기사는 결론부터 나와버립니다. 결론이 나오고 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첨부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나온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기사에서 왜 결론을 제일 먼저 내냐면은 제목하고 결론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그 보도자료 기사의 내용을 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내용을 결론을 딱 먼저 얘기를 하고 뒤에 본론 부분에는 그 기사의 내용을
바치는 팩트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권자들 뭐 아시다시피 저희 그 제목하고 제일 첫 줄만 보고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00자 원고지에 한 5장 정도의 분량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예, 예. 그 정도 되면은 A4 용지 그 한 장 정도, 예, 예. 뭐 글씨 크기를 한 12포인트 정도 예, 예. 하더라도 한 장 예, 정도 예.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유권자가 그 한 장을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은 관심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팩트는 관심이 있는 부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유권자들은 보고. 꾸준히 이렇게 정독을 하실 거고 바쁘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 유권자한테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제목하고 그 첫 줄, 예, 첫 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언론 기사에서는 리드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리드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작성한 게 제일 중요하고 고민을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뭐 이거 원칙이 적용되는데 짧고 간명하게 임팩트 있게 적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우리 대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제 글을 적으면은 저는 편집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리드를 알죠. 네. 이게 저는 이제 글 적어주면은 저는 편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편집 기자택이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저도 참 헤드라인 궁금했거든요. 네, 네. 뭐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후보자의 말을 잘 전달해야 중요합니다. 예.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을 위해서 뭘 하려는지 그런 이제 의중을 잘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아까 리드를 잘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목하고 리드를 잘 적어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보자의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을 제목으로 적거나 리드로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팩트의 이야기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언론에서 기사의 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터뷰를 언론에서 기사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문학 작품에서 소설이 그 문학 작품의 꽃이라고 하듯이 이제 언론사 기사에서 꽃은 뭐냐면은 인터뷰거든요. 인터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런 과정은 지난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자인 사람의 최고 결정자의 의중을 그대로 말을 들으면은 그런 지난한 작업들이 한순간에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의 기사는 인터뷰가 꽃이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 그 다음에 리드에서도 그 입후보자의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또 하나 배우네요. 진짜 제가 그 궁금했던 부분이 이게 요걸 잘 잡아내는 게 똑같은 기사를 해도 그죠? 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관공서의 보도 자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보는 하루에도 뭐 수백 개씩 받아보는데요. 거기 보면 공무원들도 그런 작업은 잘 안 돼 있습니다. 뭐 딱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조금 수준이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좀 바꾸죠. 그렇지 않은 좀 이렇게 훈련이 덜 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관공서 보도자료 그대로 이렇게 조금 편집만 해서 뺏기기는 하는데 이제 이쪽 선거 관련한 보도자료도 이제 조금 고도화된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까 저 공감하는 게 글을 많이 적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잘 쓰려면은 많이 써본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선거 캠프에서 홍보 관련한 이렇게 보도자료 작성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네. 그걸 많이 써본 분이 잘 쓴다. 아, 장땡이네. 네. 그걸 많이 안 써본 사람이 네. 잘 쓰는 걸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100% 예. 예, 장담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저 왜냐 헤드라인 뽑아내는 게 글 좀 많이 적으시면 그 핵심을 잘 뽑아내는데 네, 네. 저 키워드 뽑아내는 게 좀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말 좀 들어보니까 아 그래 내가 참 그 키워드 능력이 좀 부족했구나 늘더라고요. 네, 예. 그 제목에서 핵심 단어, 핵심 예. 용어를 뽑아내는 것도 아주 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제목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거는 뭐 밑에 저희들 뭐 샵으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또 예. 뭐 키워드 예, 예.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쇼츠라든지 멀티미디어에서도 쭉 표현해 주는 것도 검색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그 부족한 부분인데 오늘 좀 많이 깨닫네요. 또 뭐 하나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보도자료 작성할 때 네. 중복되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런 간략하게 핵심적인 용어로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 방법만 다르게 해서 예. 여러 번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거는 예. 뭐 글을 읽으시는 분들,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중복 써서 하는 거는 피하자. 마이너스다. 예. 정원의 걸